저는 별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 여기 와서 그냥 이벤트 한번 하는 거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저는 안전 창업은 옛날에 그냥 여태까지 쭉 얘기하셨던 게 예. 창업 장사꾼들 피해서 예. 취업보다 안전한 창업. 예. 이제 알고 있어요. 창조경제는 처음 그 단어를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뭐 분명 연결이랑 경제는 따로 다 알고 있는데 합쳐놓으니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무한 창업도 제가 처음 들어봤고 예. 총 4단어 중에 3개가 몰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동훈님. 저는 무한 창업이라는 그 키워드가요. 예.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창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예. 단어 그대로 무한이랑 창업 말인데 예. 무한 창업이라는 뜻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직 또 창업이라고 하면 좀 부담감이 있어서 예.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직 무한 창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먼저 취업하고 창업 이야기 잠깐만 조금 하고 그러고 넘어갈게요. 네. 그 관이나 이런 데 같으면 관에서 일하는 거 그런 거 같으면 옛날에도 뭐 크게 막 이렇게 구속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는 좀 적었어요. 이제 선비나 네. 이렇게 딱 제약에 붙여가지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보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래도 않았는데 그 외에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그냥 노예 생활로 옛날에 다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산업사회 이쪽 쭉 거치면서 가만 보면 그 근무 시간이라는 게 완전히 그 교통난 속에서 출근해가지고 가보면 또 옛날처럼 멋있게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닭장, 파티션 딱 쳐놓고 그리고 제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일해가면서 뭔가를 갇힌 데서 그냥 딱 자기 역할 그렇게 하고 그건 현대판 노예제도가 그런 게 이제 취업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걸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니까 자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은 자꾸 이렇게 좋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해줘야 창업 장사꾼들이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끼어들 틈이 있으니까 원래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옛날에 도제 이야기 드렸죠. 원래는 기술이나 기반이 있는 쪽에서 그쪽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와요. 뭐 한 13세에서 15세? 원래 그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 갖춰야 될 게 뭐다 이 정도만 하고 나면 교육의 뒷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의 적응과 교육의 뒷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사이가 이제 장사꾼 두 쪽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뭐냐면 한쪽은 교육 장사꾼 최대한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을 최대한 그게 교육 장사꾼이고 그 다음에 창업 장사꾼은 원래는 도제 쪽은 어떻게 되냐면 와서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에 일정 기간 딱 정해진 기간 그 사람한테 뭐 와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끝부분이에요. 끝날 때쯤 되면 채여서 내보내는 도구 그 다음에 내 고객 중에 그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고객 그걸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게 원래 도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창업이 일어나게 되면 자본 갖고 하는 창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어렸을 때 처음에 창업하겠다는 사람은 무슨 자본이 있어. 돈을 벌려고 창업하는 게 돈 쓰려고 창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 젊었을 때는 행동 열심히 배우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배우는 대신에 그걸 챙겨갖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균형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사이인가 싹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누구 창업한다 그러면 뜯어먹을 사람들이 쫙 달라붙는 거죠. 옆에가. 창업하려면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업 계획서도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문서 써갖고 오면 일부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한테 저기를 그걸 다 내놔봐라. 그런 식으로 해요. 또 하고 또 이제 창업한다 그러면 공간부터 좋은데 얻으셔야죠. 막 이런 거부터 우리가 노하우가 다 있으니까 우리 말대로만 하고 대신 우리한테 돈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프랜차이저는 그런 방식. 이래가지고 이게 다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창업 성공률이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됐다고 한다면 창업 성공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지. 그죠? 그리고 시스템이 좋아졌다 그러면 위험도는 떨어지고 성공률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편의성이나 이런 건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발달한 거예요? 아니면 왜곡된 거예요?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창업은 현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창업은 진짜 창업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초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막 이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블루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레드오션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좋은 걸 사람들이 내놓는 거 봤어요? 좋은 건 안 내네. 자기가 해. 좋은 건 자기가 하지. 그리고 뭘 내놔요?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들만 내놓는 거. 대한민국의 벤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국가에서 막 좋은 소리 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됐는데 두 가지 잘못된 포인트가 있어요. 대한민국 벤처 시스템. 하나는 벤처 쪽으로 관련된 거는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에서는 사람들 생활을 딱 봐가지고 이런 쪽 딱 저기 하겠다 해갖고 포인트를 잡아갖고 쭉 밀고 나오면 사업이 될 만한 건이 이런 게 있으면 대기업이 연구해서 사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중소기업을 내든 아니면은 그 한정을 주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산업구조를 만들어가면 원래 되는 건데 가만 보니까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업에서 안 하고 안 하지. 밑에서 차라리 누구를 해요? 정부를 살살 이렇게 건드는 거. 정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새로운 일감이 떨어지면 자기들 인원수를 늘릴 수 있고 자기들 근무하는 데에서 좋은 적을 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근데 그걸 위해서 해외에서 벤처 시스템은 뭐 해갖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 문서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만들었을까? 기업들이 만들었습니다. 기업 안에 있는 경제연구소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기업에.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대기업들, 경제연구소에서 돈만 주면 열심히 그걸 써대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연구원을 해가지고 써가지고 경제연구소 그런 데다 계속해서 분위기 조성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광고를 기존에 언론사들 자기들 광고 내고 있으니까 거기 힘 행사할 수가 있고 그럼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신문 방송에 있는 기사가 아니고 실제는 광고인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이 좋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정부에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대기업은 이익을 뭐에서 봤을까요? R&D 쪽, 그쪽 관련된 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건 위험한 걸 누구한테 떠넘겼냐? 정부를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 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참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날 세우고 라꾸라꾸에 들어 누워갖고 해가면서 열심히 써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 그죠? 그러면 정부가 비밀 보장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검토하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원래 사업 프로젝트 만드는 사람.
전부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네. 기업 안에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이걸 보고 있는데 보안 지키라 그러면 당연히 이걸 들고 나가지는 않지. 들고 나가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용을 쓸데없는 거 다 필터링하고 중요한 건 다 머리에 담아서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리고 가서 자기들 다 준비됐다. 살랑살랑 뭉지. 그리고 이미 정식 투자가 결정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이래저래 다 정보가 새 나와요. 그러면 그쪽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면 그러면 그 새 나오는 거 갖고 사업을 못 하지. 그죠? 근데 이미 사회 속에서 인프라 다 갖고 그쪽 기술들 다 다루고 데이터를 갖고 있던 사람이 몇 마디만 딱 이래갖고 딱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이. 그래서 딱 뭘 하는 거냐. 대기업들은 손 안 대고 꼴을 쓴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래? 벤처는 원래 성공률 낮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거 한 방에.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청년들은 절대 벤처하지 말라고. 다른 벤처는 해도 좋지만 일단 살아남는 걸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벤처를 정하더라도 그 나라가 정하는 방식 해가지고 그쪽에 휘말려서 벤처하지 말고 그냥 혼자서 정하고 싶으면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벤처 자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모험은 누가 하는 거냐? 준비가 단단하게 된 사람들이 벤처를 떠나는 거예요. 남북 탐험 가고 그 다음에 뭐 험한 데들 가는 사람들이 초짜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노련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노련한 사람들. 그리고 준비 없이 그냥 훌쩍 떠나요? 아니면 준비 단단히 하고 떠나요? 엄청. 그게 모험인 거예요. 모험을 하려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쪽 전할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최고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해줄 때는 아이들한테 할 때는 본인은 모험이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정도 모험이 안 되면 여기는 차 속도가 이렇게 되고 골목길이 이렇게 되고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나가봐라 여러 정도 하면서 와 무서웠지 오 대단해 우리 지원님 막 이러면서 큰 길 건넌데 같이 때나 하는 거지 얘한테 모험시키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라고 하는 거 그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벤처 자체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은 이렇게 가고 큰 돈은 어떻게 움직이고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된 곳에서는 그때는 그런 기반이 완전하게 돼 있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벤처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 친구들 대학이 대학답고 안에서 하는 연구가 연구답고 제대로 가르치고 새로운 거를 그런 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할 때는 벤처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투자하는 게 투명하고 그럴 때는. 근데 나라가 꼭대기부터 해가지고 분쇄되어 있거나 공직자들이 사명감이 없고 정보를 전부 기밀 유지라는 그런 것 안에서 서로 가려놓고 이런 것 안에서 벤처하지 않습니까? 100% 시스템 그래서 벤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을 조금 들어갈 거냐. 아이들 분들이나 기득권 쪽에서 제일 손을 못 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디지털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그 인간으로서 가치관이 형성되던 시기까지는 디지털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거든. 학교 교육받을 때라든가 한참 젊어서 흡수력 좋을 때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기업체 임원이나 그 다음에 정계 위쪽이가 쫙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라면 디지털 쪽에 대해서 새로운 거 시도나 이런 거 하겠어요? 못할 거 아니에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게 굉장히 저쪽은 사실은 취약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이바 골리앗은 책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하고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그럼 지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같은 방법. 이쪽은
달라도 완전하게 달라서 상대가 전혀 알아채지 못할 거.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줘요. 그래서 안전창업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4 더하기 2 해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공간, 디지털 공간에다가 공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 오프라인 공간은 보증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세 내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간에 부풀려 있어야 돼. 밖으로 마음대로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팔고 싶을 때 그거 팔아갖고 돈으로 저기 할 수가 있나? 아니죠. 그리고 이미 돈 많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집이고 땅이고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고가로 사줄 것만 다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땅을 건드리는 거는 땅이나 공간을 건드리는 건 완전히 디지털 공간 안에 가져라라고 하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설비 있잖아요. 설비는 노트북하고 폰 외에는 갖지 마라. 설비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들 있잖아요. 보편화된 디지털 장비에서 자기를 아주 특화하고 싶으면 한 개는 추가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기술권 중에 잘 모르는 거 같으면 뭐가 있겠어요? 하드웨어 중에? 기득권을 잘 모르는. 이해 못하는 물건. 태블릿은 애초에 노인용으로 만든 물건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다 팔아먹고 나니까 노인들한테도 팔고 싶어. 그리고 어린애들한테도 팔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들고 다닐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판을 없애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폰 같은 글씨가 작아서 힘들다. 그래갖고 태블릿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블릿이 애초에 노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건들면 안 돼.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태블릿 쪽은 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작은 폰 쪽으로 가든지 자판부터 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노트북 쪽으로 가든지. 태블릿은 그걸 이제 그 젊은 여자들 원내용으로 혹시 갖고 다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사업용으로는 완전히 거의 쓸모가 없어요. 허다해 현재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다 되면 이제 그때 이야기가 나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3D 프린트 같은 거. 저쪽은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쉽게 안 가지. 데이터로 전송받아갖고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쓱 내려와서 권총 총 같은 것도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조립 딱 해가지고 빵 하면 나가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정 건드리고 싶으면 저쪽이 절대 그거는 건드려도 되는데 보통 일단 시작은 폰과 컴에서 먼저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컴도 둘 중에서도 원래 시작은 고객들은 전부 폰에 익숙하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보여지는 쪽은 폰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노력을 하되 반대로 내 쪽에서 구사할 때는 뭘로 구사하는 게 좋겠어요? 컴으로 구사하는 게 낫지. 속도, 큰 화면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반대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 같으면 그 이상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건드릴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테리어. 아니요. 예? 아니요. 안에서, 디지털 안에서. 그렇지. 디지털 안에서 인테리어를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의 목적은 이해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의 그 뭐랄까 신뢰를 확보하는 거, 그죠? 그리고 와갖고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우리도 그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인테리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목적을 달성할 걸 이쪽도 해줘야 돼요. 이쪽도 해주되 디지털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일단은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내 밥벌이도 못하는데 남의 밥벌이를 보장을 해준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바로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각계격파 아시죠? 쪼개서 하나씩 부숴내는 거. 네. 그치? 젊은 사람들끼리 쪼개져 있으면 누구 밥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가리고 시험 보는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는 협업을 가르쳐요. 활동, 팀빌딩 이런 거를 주로 하는데 유럽 학교 이런 데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냐면 서로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처음에 그 받아쓰기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들과 대화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는 얘기. 시급하잖아. 그것부터 해갖고 옆에 보여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 오픈북도 대학 가서나 조금 구경하는 거지 무조건 딱 아니고 하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는 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헐값에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경쟁하니까 이쪽 그 힘이 전부 이쪽을 향해 봐봐. 나이 먹고 가진 사람 쪽을 향해서 그 젊은 사람들 젊은 피가 다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쪽은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보게? 서로 지들끼리 쳐다보고 발목 잡도록 그렇게 판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쪽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저기만 싹 걷어갖고 챙길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책임져야 안 돼요? 안 지지. 그게 얼마나 좋은 점이에요. 그러면 그 적은 비용 처음 입사할 때니까 그거 갖고 싹 걷어내고 그래갖고 쓰고 그 다음에 또 좀 효율 떨어질 것 같으면 팍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요.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사업은 시작하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무조건 그게 사업이 될 거다. 천만의 말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사이사이에는 협업하는 거를 완전히 다시 배워야 돼. 우리나라 같으면 특히나 더 심하게 해야 돼. 좀 약간 억지스러울 정도로 협업을 집착처럼 배워가지고 숙달을 시켜야 사회에 제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다행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됐지만 그나마 하나 만들었던 싸이월드는 뭉개버렸지만 근데 페이스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동료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같이 항상 이야기했죠. 스터디 먼저 하고 봉사활동 해보고 그 다음에 오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봐라. 그러고 나면 각자 자기 사업하는 쪽으로 맞춰갖고 일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동료 없이 일이 완성되는 시대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품 수준 그죠? 그래 놓으니까 기계로 찍어낸 게 당연히 훨씬 더 좋았겠지.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기계로 찍어낸 게 더 조잡했겠죠. 손으로 만든 거보다. 근데 이제는 쫙 해가지고 대형 공장에서 싹 해갖고 한꺼번에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 품질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근데 개인이 만들어낸 서비스나 제품이 그걸 넘어서려고 한다. 아주 곤란한 작업이지. 어느 세월에. 그죠? 그래서 협업은 필수예요. 기본 팀 위해서라도 우리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협업은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이제 서로 임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그 다음에 그 공정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제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 건 대한화폐예요. 대한화폐. 우리들끼리 협업은 해야 되겠는데 줄 돈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돈은 다 어디가 있어요? 저쪽에 가 있는 그룹이 가 있는 거지 돈은. 그러니까 이쪽 주머 이쪽에도 돈 없고 이쪽에도 돈 없어.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이쪽은 이쪽 못 도와줘. 뭘 보장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이쪽도 나름의 기술이나 다른 게 있는데 저쪽을 못 도와줘. 뭘 믿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커버하는 게 첫 번째는 신뢰고 신뢰를 충분히 서로 보여주고 이거를 쌓아가는 거고 또 하나가 그 기존 화폐가 아닌 젊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어음처럼 내가 약속할게.
그래가지고 요런 조건으로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대해서 한 거를 그거를 내가 해준 거를 증명을 여기 해줄게요. 근데 그게 개인 사이에 그냥 종이에다 써갖고 주고받고 하면 또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장치가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다 공개되어 있는 트위터라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 트위터가 추세가 뭐 오르락내리락 상관없어. 우리는 적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개된 데서 짧게 날리면서도 기록 관리가 아주 잘 되고 그걸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우리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물건. 트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트위터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자체가 어음발행으로 돼가지고 일종의 대안화폐를 하면서도 기존 화폐보다 더 뛰어난 점이 또 있는 게 기명화폐라는 거고 누구 손에서 나와서 누구 손으로 갔는지가 기록이 되는 거죠. 그게 되고 검색 완전 잘 되고 그러니까 수준이 우리는 기존 거래가 없어서 시작하지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갖고 연구를 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동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동료. 그럼 사람 부분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공간에서는 재료하고 완제품 때문에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가 돈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재료 사갖고 와서 묶어놨을 거고 완제품도 팔리기 전까지는 돈이 안 됐잖아요. 묶여놨겠지. 어떤 제품을 취급을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도망가라고. 저쪽이 못 쫓아올 때까지 도망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재료도 뭐 해야 돼? IT. 디지털. 아웃풋도 디지털. 그러니까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식 서비스를 해야지. 디지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은 이용을 하고 형태가 그렇다는 이야기로 지식 서비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를 구하는데 가장 좋은 재료를 값싸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재료를 값싸게. 수요가 많은 곳에 가요. 아니 공급이 많은 곳에. 공급이 아이디어. 많은 곳에. 머리로 나와. 검색 전문가가 돼요. 검색 좀. 검색 전문가가 돼요. 왜냐하면 지식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찾아내서 잘 정리정돈하면 그러면 재료, 좋은 양질의 재료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게 재료. 그러니까 검색 전문가가 돼. 남들 하는 수준의 검색을 하면 나는 팔아먹을 수가 없어. 남들 수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검색 쪽을 스터디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쓰세요. 초기에. 기법만 조금만 정의하고 조금만 해보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왜냐? 남들은 전부 다 뭐만 해요? 네이버. 그냥 기본 검색밖에 안 하니까. 고작 말로 검색하면 유추해서 뽑아준 거 같고 좋아!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검색 쪽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잡을 때 네. 검색 쪽 스터디를 잡아갖고 아예 확실하게 끝내버리세요.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오세요. 앉으세요. 커피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뭘 했다고 쉬워요? 뭐 한 게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재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로 된 아웃풋들이 뭐가 있어요? 디지털로 된 아웃풋. 영상. 네? 영상. 검색한 자료. 앱, 사이트, 네. 이북. 이북도 좋아요. 컨텐츠들, 네. 정비된 컨텐츠, 네. 정비된 컨텐츠, 요런 것들이 디지털화된 컨텐츠, 서비스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쪽을 1차 목표로 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에 뭐 하고 싶다고 그러셨지? 그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듯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 근데 오프라인에서 부스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내가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회성 아날로그로 가지 말고 그런 거는 본인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프라인에 있는 나이 먹으신 분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 훨씬 더 잘해요. 네, 가운 써주기 뭐 해가지고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연락해갖고 판짜는 거 삽시간에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협회 회장 같으면 앉은 자리에서 전화 몇 통 가지고 그 정도 행사는 그냥 해버릴 수도 있죠. 그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그 일은. 아니면 빚 안 지면 다행히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아웃풋을 뭘로 내라고 그랬어요? 디지털화된 걸로. 그러면 온라인 이벤트 또는 관련된 앱, 사이트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쪽으로 넘어가야지 이쪽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공간 이야기했고 설비 인테리어 그 다음에 재료와 재고에 대한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네 가지를 없애고 나면 그러면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고생할 것만 남아서 몸빵 뛸 것만. 열심히 할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장점이 눈에 안 보이는 장점이 두 가지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돈을 안 썼잖아요. 그럼 금융비용 발생이 돼요, 안 돼요?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자 이야기. 원래는 정부기관도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건 이자가 나가요. 그죠? 작지만 어떤 건 이자는 안 나간다 그러는 대신에 이자 안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문서가 더 두꺼울까요? 안 두꺼울까요? 문서가 더 두꺼워요. 그건 이자 대신에 뭘 하고 있냐면 공무원들 그걸 담당한 공무원의 월급과 그 다음에 연금을 내가 납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인생을 갖고 내 절이고 있는 거야. 왜냐 실제 이쪽 사업을 도와주는 거라면 문서 포맷이 여기서 협업하기 좋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걸 받아줘야지. 근데 문서 뭘로 써내라 그래요? 아래와 물로 써내라 그러지. 자기들 문서를 여기다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하면서 이거 이자 오고 이거는 돈 가져가서 안 갚아도 되는 자금이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종로를 하고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걸로 시작하면 그런 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자 부분이 없어지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좋은 게 뭐냐 오픈넷 특성 때문에 생겨났는데 온라인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동료도 거기서 만나고 검색도 거기에서 아웃풋도 거기다 내놓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별도로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마케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사람들하고 열어놓고 디지털화 된 거 같이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요. 이게 안전 창업이었는데 말을 바꿔보자고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기존 사업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혁신적인 사업이에요? 혁신적인 거. 이게 진짜 벤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벤처 사업을 하는 거 그 기본 자세 가장 기본 그런 쪽이지 안 그러고 근데 이렇게 하면 100% 이쪽으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날로그에 아무래도 발목이 어딘가에 걸릴 것 같아요? 네, 사업하다 보면 걸려요. 이래저래 거래처가 됐든 뭐가 됐든 걸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다 엮인 형태로 사업이 나타나게 돼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구할 거는 처음부터 어설프게 막 엮여버리면 너무 많이 엮여버려요. 저쪽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철저하게 디지털로 가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소극적인 면에 디지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안전하고 싶어서 한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확 뒤집으면 이제 자, 자본이 안 들어가면 사업 규모를 많이 늘려도 원래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이 안 들어갔을 때요. 예. 자본이 안 들어가니까 자본이 안 들어가도 사업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예, 그러면 말을 뒤집으면 사업 규모를 어떻게 잡는 게 좋겠냐?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본이 부모에 들어가잖아요. 자본이 부모에 들어가는데 이게 0에 수렴하면 그러면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거는 복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무한하게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키가. 네. 사실 커피불 얼마? 예, 형님. 잘 들리는데요? 예, 조금만. 예? 보다 조금 더 적게. 예. 아, 예, 저기 길게 에스프레소. 아, 저는 진하게 먹어요. 아주 달고. 괜히 비렸어? 아, 낮에요? 형님이 그리고 제가 낮에 가야죠. 이럴 때 맘에 먹어서 그랬겠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딴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요구하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네. 예. 예, 그때 뵙겠습니다. 예. 예. 괜히 글씨가 많네. 아니야. 저도 무슨 그런 거 같아. 그 만난 지가 글씨? 얼마큼 드릴까요? 그래서 아날로그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날로그에서는 안전하게 하려면 아주 작게 가는 거 이게 아날로그에서의 방법인데 근데 디지털에서는 안전하게 간다 그래서 꼭 규모를 아주 줄여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져요. 전 세계를 다 덮어도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알죠? 그런 거는 처음에 어떻게 서비스를 해요? 처음에는 저비용으로 딱 필요한 크기만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사용자가 늘어나고 트래픽이 막 늘어나.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용량 그러면 수입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늘어나면. 그러면 아마존하고 이 용량 이것만 계속 갱신이 돼가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까지 키울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규모가 있는 큰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 거 그런 거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아마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꿈을 크게 가지라. 다 모든 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비용도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펼칠까. 그래서 꿈은 크게 갖고 그리고 그 대신 맨 처음부터 무조건 완전히 키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계까지만 키우고 대신 꿈은 크게 갖고 그래서 계속 건너뛰라는 거죠. 계속 이거를 규모를 키우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무한 창업하고 안전 창업은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같은 물건을 아래서 쳐다본 거, 하한선에서 쳐다본 거, 디지털 창업을 하한선에서 쳐다본 게 안전 창업, 상한선에서 위에서 쳐다본 게 무한 창업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아날로그 경제에서 하는 거는 경제 활동할 때 하나하나를 갖다 제품을 어떻게 잘 생산을 해가지고 품질이 높은 거를 저 가격에 어떻게 공급을 할까. 그러니까 제품 중심의 사고를 하잖아요. 어떤 제품에, 어떤 서비스에 이런 거를 자꾸 연구를 하는 거는. 그죠? 근데 연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이사이 떨어져 있는 거를 서로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가지고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 거를 요 사이를 이어붙이는 데서 많은 게 창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걸로 그냥 예를 들면 오늘 누가 명함을 하나 찍어 왔네? 그죠?
그러니까 네, 사진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QR코드 들어가 있죠. QR코드 사업에 집중하세요. 내가 그냥 QR코드 사업에 이쪽에 집중해가지고 노하우를 충분히 쌓으세요. 제일 기본으로 강진영님이 쓴 사람들하고 쓴 그 QR코드 책이 있죠. 그럼 그냥 달달 외우세요. 아예 그 책은 거기에 사용 예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필요하면 설명도 더 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QR코드 쓰는 데는 그냥 1인자가 되세요. 1인자가. 왜 이게 그렇게나 중요하냐? 별거 없잖아요. 차라리 이거 하느니 폰에 요즘 NFC나 그리고 이러는데, 근데 이거는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복사하면 되잖아요. 사진기로 찍어도 되고 빔으로 쏴준 걸 찍어도 그것도 찍혀. 그러면 NFC보다 떨어지는 물건이 아니고 이거는 독특한 자기 영역을 가진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NFC가 뭐 높은 수준, 이게 낮은 수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NFC는 NFC의 영역이 있는 거고 NFC 뭐에 약한지는 아시죠? Near Field Communication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까운 데 있으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팅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자기 영역이 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껏 여지껏 한 게 디지털 공간에 있는 거를 현실화해서 아날로그 쪽으로 끄집어낸 거는 몇몇 기기들 제외하고는 3D 프린터 정도가 거의 유일해요. 나머지들은 끄집어낼 때 굉장히 일부가 시험적으로 나왔지 제대로 끄집어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지 생각하는 컴퓨터를 활용한 거는 대부분 뭐였냐? 아날로그 공간에 있는 거를 온라인에다 쓸어 넣느라고 전 인류가 한 몇십 년 동안 그냥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건 공감해요? 열심히 입력한 거지. 그렇잖아요. 프린터 정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해가지고 타이핑해서 넣고 음성 입력하고 사진 찍어서 넣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유튜브 넣는 작업을 한 거지. 안에 거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 나와갖고 오늘 지하철역에서 내려가고 여기까지 오는데 디지털의 도움을 안 받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지. 아주 수월하게 오지. 없어, 아무 상관없어. 바깥 세상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집어넣은 거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공간에만 그냥 온라인 안에 있는 온라인 안에. 우리가 폰 이렇게 얼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디지털 안에 쌓여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디지털 안에가.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보세요. 상상을. 그러니까 거대한 댐이 있잖아요. 거대한 댐에가 그래갖고 그득하니 차 있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있으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발전을 해야지. 터뜨리고 있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제대로 터뜨릴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터뜨려야지. 더 터뜨리는데 근데 우선은 그렇게 큰 수량이 갇혀 있고 이게 이렇게 낙타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디지털 댐 안에 들어있는 이 디지털 컨텐츠나 이 역량을 갖다가 아날로그 쪽으로 이걸 나오는 그 출구, 그게 QR코드예요. 그게. 그러니까 최대한 보이는 물건에다 다 붙일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왜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 어디 갔어? 왜 얘 내려와 있어? 바깥에 내놨을 때 환기수.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걸 누가 선물했죠? 한정환님. 그러면 한정환님이나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그분들 관련된 QR코드 이게 딱 붙어 있으면 딱 찍으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1년 그쪽에서 노력한 그런 기록들, 그 다음에 그쪽과의 연락, 친구 맺기 이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만 덜렁 사는 거하고 그런 게 다 붙어 있는 거 어떤 게 가치가 더 커요? 붙어 있는 거.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이 책상도 여기 지금 노트북 올려놓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QR코드가 딱 붙여져 있어요. 기증자와 좋아요, 안 좋아요? 찍을 거야. 안 좋아요. 이미 친구거든. 이미 팬친이거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자꾸 가까운 데부터 연습으로 그걸 붙여보세요. 자꾸 찍어가지고 또 붙이고 그러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이제 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올 거예요. 근데 해보기 전까지는 그 너무 대단한 거고 근데 해보면 달라져요. 일단 딱 바꿔내면 왜 이야기를 하냐? 비즈니스는 낙차예요, 낙차. 가치의 낙차. 적은 비용을 들여서 그 다음에 아주 높은 가치를 이쪽에다가 낮은 데다가 딱 건네주고 나는 이쪽에서 다른 대가를 받는 거. 최소한의 비용 투자로 높은 가치를 공급하고 저쪽에서 보기엔 높은 그리고 저쪽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받으면 그럼 그거 비즈니스잖아. 그렇죠? QR코드예요. 네. 박동선님 정도 되시는 분도 이번에 모임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세요? QR코드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나 다 만들었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쓰는 사람은 적어. 그걸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는 다른 게 기회가 아니고. 남들은 다 고정관념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근데 못하고 있고 우리 마음껏 구사할 수 있고 그게 기회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이걸 예를 하나 든 거예요. QR코드를. 그래도 진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떨어져 있는 거를 붙여내는 거. 농촌에 있는 사람들 생산들 많이 하죠. 네. 그죠? 네. 그럼 QR코드 붙여주는 사업만 하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블로그 운영 다 해놓은 거 있어요. 굉장히 많은 상품에는 그 사람들 블로그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다고. 그럼 그거 도대체 왜 한 거야? 써보지도 못해. 그럼 그걸 써먹게 해주면 우리는 가치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떤 식으로 붙이면 좋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게 돈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 이야기 제가 했죠.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간단하게만 해보면 나는 차액의 일부를 100원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100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데 내가 10만 원 받고 그 일을 하게 해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농산물 관련된 모든 포장이 있잖아요. 모든 포장에 QR코드를 나는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거 자체가 당장 시작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죠. 우리 지금 많거든, 안에. 그룹들도 많고, 알고 있는 분들도 벌써 많을걸요? 그죠? 네. 그러면 샘플로 한두 군데 해가지고, 그냥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쪽에서 너무 쉬워서 이런 사업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저쪽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사업은 그런 거예요. 사업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바로 해보죠. 그렇게 묶어내는 거, 요게 작은 거 하나를 해봐야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된 걸 엮어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QR코드를 예. 사용하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QR코드를 상품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를 소비자가 이제 찍어 봐야 되잖아요. 근데 QR코드 같은 경우가 그 정도로 이렇게 대중화가 돼 있다고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QR코드 네. 그거를 가지고 한 사람들이 다 뭔 생각을 한 거냐면 자기 돈만 벌고 빠지려고 네. 실제 편익을 제공하는 연구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쪽에 있을 때 이야기했는데 QR코드에다 막 색깔 넣고 화려하게 해갖고 돈 받아 먹는 거 안에다 제품 그림 사이에다 끼워 넣고 다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궁리만 한 거지
QR코드를 찍어서 판매자가 어떤 이익이 올까? 제대로 된 소비자가 어떤 이익이 올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찍었을 때 얻는 이익만 여기다 적어주면 돼, 밑에다가. 농산물 팔잖아요. 그죠? 네. 상추가 한 박스가 왔어. 아니면 이런 비닐 포장이 하나가 있어. 네. 근데 QR코드 밑에가 새로운 조리법 6글자가 딱 써져 있어. 그걸 사간 주부가 QR코드 찍어요, 안 찍어요? 그거 하나예요. 아니, 비즈니스는 이렇게 불친절하면 안 되지. 밑에 찍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지 그걸 설계를 해서 그 6글자를 찾아내는 거. 그게 할 일이란 이야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딱 찍으면 찍는 순간에 아 이게 되겠구나. 상상이 되면 사람들은 다 찍어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안에서 한마디 더 적어주면 되지. 플레이 스토어에 스캐너로 검색하세요. 바코드 스캐너로 검색하세요. 그리고 쬐끄만 그림 있잖아요. 그 아이폰 요거 받으시면 좋다고. 그 정도까지 해주면 젊은 사람들 못 찍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찍지. 없던 사람을 싹 깔게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되죠. 그죠? 예. 아니면은 해가지고 호박 있잖아요. 호박 같은 경우에 다 포장돼 있어. 근데 포장지에가 이 호박을 개발한 그분의 육성으로 들어보세요. 딱 이렇게 찍으면 뭐가 나와요? 유튜브. 자기 그냥 폰으로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올린 걸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다. 딱 찍으면은 이거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육성으로 들어보는 거.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하다못해 안 찍었다고 합시다. 이거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쪽에 있는 그 다음에 이쪽에 누구누구의 어쩌고 하고 이렇게 되는 QR코드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이쪽이 살짝 높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어느 쪽을 살 것 같아? 정보가 전용된 좀 사기.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이쪽 걸 사겠지. 그죠? 근데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이쪽 걸 사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디지털 안에 쌓여있는 가치를 갖다가 아날로그 공간에 있는 물건을 갖다 드리는 그래서 QR코드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이게 QR코드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NFT나 다른 거 이용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가진 기술 갖고 자본 하나도 안 들이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NFC 아까 모른다고 그랬죠. 네. 근데 QR코드는 알고 있었죠. 네.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사업할 때는 너무 약간 앞서버리면 그것만 취급하는 사람들을 따로 찾아야 돼. 그거는 소규모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자본 가진 사람들이 쫙 퍼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고생해놔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뛰어들면 되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냐면 방금 말한 딱 그 정도 선에 걸려있는 걸 찾아내서 그걸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 보면 이제 NFC가 쫙 퍼져 있을 때가 있는 사람들 다 알 때쯤 그때쯤 도 트는 소리. 그럴 때 좀 그리고 이제 그 연결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이야기 그거 하나만 더 할게요. 창조는 없으면 그냥 새로운 거 만들어야 되는 다 창조냐? 없다가 나타난 거는 두 가지 특성이 둘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게 안 나타나면 모를까? 새로운 게 나타나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죠? 근데 무조건 만들어 보고 창조라고 그러면 안 되지. 창조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창조라는 단어에는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치. 사회가 들어있는 거, 그 안에가. 사회에 플러스가 되게 동작을 해야 창조인 거고, 사회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동작돼 버리면, 그거는 파괴하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지. 똑같은 걸, 없던 걸 만들었지만, 결과가 달라진다. 자, 처음에 뭐 심은 데 뭐 나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한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원래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사회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또는 사회에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오래 있던 사람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창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파괴일 가능성이 높아요? 창조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친화적이지 않고 혼자서 그냥 따로 연구하다가 새로운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 그러나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고 파괴에 이게 만나 있는 거예요. 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신에서는 이게 완전히 분리가 안 돼 있죠. 예. 창조하고 파괴가 하나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창조를 바라보는 하나의 자아를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특성, 사회 친화적인 부분, 요거를 꼭 먼저 생각을 하는 거고, 잘 알더라도, 잘 이해하더라도, 감추고 분리하는 쪽, 감춰가지고 이걸 나누는 쪽이 있잖아요. 요쪽 격차를 크게 만드는 거, 요런 쪽은 파괴에 가까운 거고, 이거를 묶어서 다 누구나 이렇게 이걸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게 그렇게 해내는 쪽, 그거는 창조에 가깝게 가는. 그래서 하나는 사회적 특성, 또 하나 중요한 건 오픈이라는 특성, 오픈. 열어서 투명하게 하면 이게 좋은 활동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닫아놓으면 좋은 활동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말은 대한민국 창조경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돼야 될 건 뭘 것 같아요? 세금이 쓰이는 모든 일을 국민이 항상 보거나 개입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는 것. 이게 돼야 대한민국은 창조경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없는 식으로 거기서 혼자서 덜컥 팥을 심었는데 계속 근데 콩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항상 이제 그걸 밑에다 깔고 가시는데 이번에 박 시장님 저기 뵐 때 그때 안 갔었죠, 그죠? 네, 근데 가신 분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봐. 패친 부분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픈돼서 투명하게 가는 거. 결국 그쪽에서 이야기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디지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걸 진행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룹 이야기 저기를 했더니 그룹을 만드는데 비공개 그룹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무슨 소리 하냐고 바로 공개 그룹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개 그룹으로 시작을 했어요. 공개 그룹하고 제가 초대 지금 다 했죠. 네. 서동훈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 원래 그 개설한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박원순. 예. 예. 그렇게 해. 박원순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그 담당자들을 관리자로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게 딱 글이 여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 중요한 건 오픈이 아주 중요해요. 열어놓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면 모두가 나눠 가질 수가 있고, 근데도 생방하는 거 알면서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 뭐 골짝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QR코드를 다 세 명에서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 그죠? 너무 많아. 그걸 붙이려면. 근데 그거를 세 명에서 붙이면 죽을 때까지 QR코드만 붙이다가 죽어도 그건 재미가 없잖아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얼른 빨리빨리 다 해갖고 다 같이 달라들어서
아주 재밌게 빨리 하고 얼른 끝내고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자는 거지. 이거 재밌는 거 널렸거든 세상에. 살아있는 건 다 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픈이 중요한 거예요. 오픈을 하면 죽을 때까지 진짜 최대한의 거를 보여주고 보고 경험하고 갈 수가 있어. 근데 오픈하지 않으면 그냥 무덤과 다름없는 안정된 삶을 평생 살 수 있지. 그게 중요하네요. 무덤과 다름없는. 다 아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 이야기 끝내고 이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박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아니 지금부터 방문해도 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송을 끝났어. 박수 쳤잖아. 네? 더 해도 된다고요? 저 있을 거라고? 여기 아. 있어서 그게 뭐 이해를 너 요새 공부하고 있었냐?